질문이 뭐였냐면 W2를 받는 일반 직장인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을까요? 인데요. 우리 그 Qualified Retirement Plan은 반드시 맥스로 구입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 말은 IRA가 됐건, Roth가 됐건, 401k가 됐건, 공무원이면 403가 됐건, 뭐가 됐건 그건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겠다. 그걸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 투자로 투자 계좌를 운영한다는 것은 그거 역시도 어불성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결국 W2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게 트래디셔널 방식의 이 리타이먼트 플랜에 대한 불입금인 거잖아요. 따져보면 우리가 1040이라고 하는 세금 신고서를 하죠. 그러면 그게 첫 페이지에는요. 온갖 종류의 소득이 다 들어가죠. 그리고 물론 거기서 사업소득이라고 하면 스케줄 C 내지는 어떤 K1 해가지고 들어가는데 비용 사업에서 빼는 거는 논외로 하자고요. 그러면 AGI가 나오잖아요. Adjusted Gross Income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가 나오죠? 공제가 되죠. 스탠다드 디덕션이 있고 IRMI 디덕션이 있어요. 스탠다드 디덕션 하시는 분들이야 뭐 거기서 끝이죠. 근데 IRMI 디덕션을 한다라고 치면 몇 개가 있죠? 첫 번째 나오는 게 메디컬 익스펜스. 근데 메디컬 익스펜스 만약에 내가 보험이 HSA를 가입할 수 있는 거면 그것도 반드시 하실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좋은 보험을 회사로부터 지급받고 있다고 하면 그건 뭐 좋은 거죠. 대신에 아이테마이즈 할 수 있는 거는 없겠죠. 왜냐하면 7.5% 이상의 메디컬 익스펜스를 우리는 아이테마이즈 항목으로 넣을 수 있으니까. 아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신다면 해당 사항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럼 그 다음으로 있는 게 스테이트 앤 로컬 텍스죠. 고임금을 받는 분들은 스테이트 앤 로컬 텍스를 내는 것을 연방세를 줄이는 데 쓸 수 있으니까 좋은데 이게 2017년도부터는 제약이 10,000불이었었잖아요. 실링이. 아무리 내가 많아도 10,000불까지밖에 못한다. 그 다음으로 뭐가 있죠? 모기지 인트레스트요. 모기지 인트레스트도 좋은데 어쨌거나 원금 75만 불까지에 대해서 내 프린시플 레지던스에 대해서 납부한 이자 비용만으로 국한되니 그거 역시도 한계가 있잖아요. 남는 게 뭐냐면 유일하게 남는 게 도네이션에 대한 것만 적어도 절세면에 있어서는 아이테마이즈 디덕션으로 제한 없이 쓸 수 있는 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나가야 되는 게 뭐냐면 교회에 내가 무한정의 금액을 주는 게 아니라 만약 내가 나 스스로의 또는 나의 가족의 레거시를 위한 자선단체를 만들 수 있다면 그리고 그렇게 내가 컨트롤하는 자선단체를 만들고 거기에 내가 컨트리뷰트 함으로써 나의 당해의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면 관심이 있을까요? 관심이 있어야죠 뭐. 저 같은 경우는 저도 똑같은 절세를 고민하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뭘 할 것 같으세요? 저는 프라이빗 파운데이션을 매우 액티브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라이빗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패밀리 파운데이션, 내 가족의 자선기관이라고 보면 일단 맞고요. 여기에는요. 내가 번 돈을 넣으면요. 달러 투 달러로 소득공제가 돼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리고 이거는 그 자체로 면세기관이기 때문에 여기 불입된 자산은요. 투자를 했을 때 투자 또한 비과세예요. 물론 제약은 있습니다. 내가 부동산 뭐 이런저런 것들 투자를 과도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일반 주식 투자라 해도 이 매우 무시할 만한 수준의 1%, 2%의 특별 소비세의 부과 대상이긴 해요. 그러나 소득세하고 비할 바는 아닙니다. 프랙티컬리 비과세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과세되지 않고 자라나니 이 과세되고 자라나는 것 대비 훨씬 더 유리할 거다라는 것도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단점은 뭐죠? 내가 나 고기 사 먹는데 쓰지 못한다. 이 돈은. 그게 단점이라면 단점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소득세 플래닝을 고민하는 어떤 대상, 그러니까 정말 어느 정도 안정적인 소득을 버는 사람들이라고 가정했을 때 저는 그렇거든요. 나의 레거시, 나의 자산이라고 하는 게 뭘까를 좀 철학적이지만 다소 추상적이고 또 먼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스텝백해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는 내가 돈 잘 벌어요. 거기서 세금 낼 거 내고 남는 돈을 나 고기 사 먹을 거 사 먹고 또 투자해서 불려요. 그리고 또 세금 내고 또 교육도 하고 뭣도 하고 나 사 먹고 하고선 또 줄어들어요. 그리고 또 불려요. 그러다가 세상을 떠날 때 이걸 내 자식들에게 주는 것. 이거잖아요. 그게 A 타입이고요. A라고 하고요. 그에 비해 B요. 파운데이션을 쓴다고 하면 나는 돈을 똑같이 벌어요. 근데 일부는 내가 아무런 컨트롤이 없는 세금의 형태로 내는 게 아니라 그 돈을 나의 오른쪽 주머니에 해당되는 파운데이션으로 옮겨요. 그리고 그 옮겨진 자산은 예컨대 100이었으면 100을 내가
A에 줬을 때에는 돈을 아주 잘 벌어서 캘리포니아에 살면서 막 50% 세율 적용받는 사람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절반 50%만큼을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정부에 납부하고 50을 나머지에 대해서 내가 고기 사 먹고 뭐 하고 하는 걸 쓰는 것과 나는 그 100의 전부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파운데이션에 옮겨요. 그리고 그걸 계속해서 텍스프리로 불려나가요. 라고 했을 때 나는 결국 A에는 그런 거 없이 세금 내고 줄었다가 또 투자해서 늘었다가 줄었다가는 이게 남는 거고 B에는 그러한 자산과 더불어 세금 내지 않고 불어나는 어떤 나의 레거시를 이어가는 파운데이션을 둔다라고 하고 그걸 나중에 내 다음 세대에게 물려준다라고 하면 이 A와 B 중에 어떤 게 더 유의미할까? 저의 답은 B라고 생각했어요. 저 개인적으로 뭐 지출하는 걸 그렇게 즐겨 하지 않는 뭐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돈 쓰는 걸 좋아하지도 않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저에게 있어서 저의 유산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나의 어떤 좋은 뜻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레거시 까지도 포함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결국 돌아오면 이 프라이빗 파운데이션이 급여 생활자들에게 있어서도 충분히 파워풀한 절세의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요. 마지막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또 지금 어떻게 쓰느냐 저는 이제 교육사업 내지는 자선사업에 관심이 많아서 결과적으로는 이걸 계속해서 이어가는데 쓰려고 합니다. 예컨대 지금 세미나 제가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도 저희 파운데이션의 교육사업으로 하면요. 이걸 실질적으로 제가 제 사익을 위해서 쓰지는 못하지만 충분히 내가 원하는 어떤 비즈니스의 방향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까지 말씀드립니다. 아까 전에 설명하신 게 이제 이거를 설립을 하면 이게 텍스 디덕션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자녀들을 위한 걸로 이제 남겨두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신 게 맞는 거죠? 자녀들까지도 이어진다. 패밀리 파운데이션이라는 것은 굉장히 파워풀한 절세 비이클이면서 동시에 그 절세 비이클이라는 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가족, 누가 됐건 간에 같이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가족의 어떤 레거시를 계속해서 대대손손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비이클도 된다.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 것이 나에게 있어서의 레거시가 뭐냐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세금 다 낼 거 내면서 남는 슈링크 되고 또 늘었다가 줄어드는 이거를 주는 것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 해당 자산과 다른 정말 내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자산도 나에게 있어서는 저는 그게 제 재산이라고 보거든요. 예컨대 빌 게이츠 파운데이션이 아마 세상에 알려진 가장 유명한 재단일 텐데요. 빌 게이츠 파운데이션 지금 조슈아 윤님은 빌 게이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가 돈이 없어서 그 파운데이션에 옮기는 게 아까울 리도 없을 뿐더러 그 파운데이션은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지향하는 가치 그게 뭐 여러 의료 뭐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걸 실현하는 도구로서 활용되는 거잖아요. 저는 저 역시도 그 파운데이션이 그건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자기의 자산이라고 간주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제는 개인적으로 실제 뭐 자선 사업 그리고 교육 사업을 위해 이 파운데이션을 작년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그 전까지는 저도 투자만 했어요. 옮긴 거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그거를 무슨 피델리티다 그다음에 저희가 하는 뭐 슈왑 계좌에서 두면요. 저의 일반 계좌하고 그 파운데이션 계좌는 제가 체감하기에 동일해요. 무슨 얘기냐? 제 일반 슈왑 계좌에 밀리언이 있다고 쳐요. 그리고 제 프라이빗 파운데이션 투자 계좌에 60만 불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게 저에게 있어서 어떤 다른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없어요. 둘 다 내 거예요. 그리고 한쪽은 텍스 프리로 자라나요. 그리고 자라난 거 내가 언제고 내가 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쓸 수 있어요. 그게 첫 번째 답이고요. 두 번째는요. 그런 셀프 딜링은 안 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가능해요. 예컨대 제가 지금 이걸 교육 사업으로 쓴단 말이에요. 지역 커뮤니티를 위한 어떤 제너럴 에듀케이션으로 저의 파운데이션의 아이덴티티를 규정하면 이거 파운데이션의 그 목적에 적합한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지금 뉴욕에 세미나를 하러 가요. 그것도 지역사회의 어떤 커뮤니티 교민들을 위한 교육이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거기에 장소 빌리는 거요. 파운데이션 돈 쓸 수 있고요. 거기에 연사 초빙하는 거요. 파운데이션 돈 쓸 수 있고요. 거기에 만약에 내 가족이나 친척들 알바로 고용하잖아요. 파운데이션에서 지급할 수 있어요. 빌 게이츠 파운데이션에 어쩌면 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의 딸이 재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급여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에 관심이 있다면. 비즈니스를 해야지.
저는 이제 미국 기프트 텍스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그게 한국의 상속세와는 어떤 개념인가? 같은 개념인가요? 기프트 텍스는 증여세를 말하는 것이고, 네. 상속은 어떤 분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자산을 말 그대로 상속하는 데 있어서 내는 세금을 말하는 거니까 생전, 사후라는 면에서 일단 차이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미국에서의 증여상속세법과 한국에서의 증여상속세법은 당연히 different animal이죠. 주의해야 될 점들이라면 짐작할 수 있겠지만 한국은 한국의 증여상속세법이 있고요. 그리고 그 한국의 증여상속세법이라는 것은 그 당사자들이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그리고 증여상속의 대상이 되는 자산이 한국에 있느냐 아니면 다른 나라에 있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고요. 미국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당사자들이 미국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에 따라, 그리고 해당 자산이 미국에 있느냐 아니면 다른 나라에 있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참여하신 분들의 경우라면 대체로 한국과 미국에 걸쳐서 신분도 있을 것이고요. 왜냐하면 미국의 거주자라고 해서 한국에서 반드시 비거주자라는 법이 없죠. 왜? 각 국의 국내법에 따라 세법상 거주자를 판단하니 한 나라의 국내법에 따라 거주자 비거주자가 결정된다 한들 다른 나라에서 그 반대를 반드시 따른다는 법은 없으니까. 그러면 제가 얘기하려는 바는 여기서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나올 수 있는 여러 경우의 수는 대단히 많을 것이다라고 굳이 따지고 들어가 보지 않더라도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말은 잘 플랜하면 양국의 제도의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고, 대책 없이 무대뽀로 했다가는 최악의 경우가 될 수도 있다는 것 또한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러니 우리의 노력은 양국의 제도를 잘 이해해서 우리의 베스트 인트러스트를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잖아요. 그게 저희가 하는 지금 이러한 팩트 하에서 한국, 미국에 걸쳐서 경제활동을 하건 가족 구성원들이 있건 자산이 있건 이런 분들에게 제공하는 증여상속세 텍스 플래닝의 메인 컨셉입니다.